메타가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AI 산업에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75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지난 9월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금액을 공식화한 것인데요. 투자 대상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메타는 인간 능력을 능가하는 AI 초지능을 개발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5기가와트급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이 건설 중입니다. 5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5기 수준 약 5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메타는 이번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와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직접 투자를 통해 전력망에 신규 전력 15기가와트를 추가했다고 밝혔고요. 자사의 데이터 센터가 물 사용량을 최소화해 업계 표준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과 비영리 프로젝트 투자도 병행 중입니다. 메타는 미국 AI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9월에 이제 백악관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메타의 모습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메타가 이렇게 너무 과한 투자를 한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커버그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앞서서 미리 구축한다. 이거를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러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몇 년간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비용이잖아요, 그게. 근데 마이너스가 나는데 감가상각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추가 용량만큼 성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과잉 투자는 선제적 투자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그도 지금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었던 게 사실 이 트럼프 초기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사이가. 그다음에 마러라고 리조트에 불려가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이가 좋아지면서 메타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실 트럼프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백악관 만찬에 딱 데려와 놓은 다음에 팔을 툭툭 찌면서 리치 가이, 리치맨, 투 리치 막 이러면서 갑자기 네.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100개 만들어. 저번에 TSMC 회장도 가서 2배를 달라고 갑자기 즉석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얘기를 확정을 못 지었어요. 근데 어저께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그 공식 블로그에다가 올린 거예요. 공식 블로그에다가 830조 이상 투자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것도 루지애나주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선거 결과 나오는 버지니아주고 네. 이런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크게 지으려면 도심 지역 뉴욕은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넓은 들판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숙련 기술직 3만 개, 운영직 5천 개, 3만 5천 개 일자리를 2010년도 이후에 메타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창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소득층은 이런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 일을 830조 이상 투자한다는 게 2028년까지 한 거잖아요. 트럼프 임기 이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릴지 그거에 따라 이제 투자의 결과가 틀려지게 될 가능성이 이게 약간 있는 거죠. 변수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 5기예요. 예를 들어 1기가와트 설명을 들었잖아요. 1기가와트가 네. 원자력 발전소 1기 그리고 100만 가구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기면은 500만 가구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인데 네. 만약에 그거를 잘못 계산하거나 오버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그 정권이 추진하다 보면은 그 지역의 전력이 만약 끊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물도 그렇고 물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물을 다 끌어다 쓰면은 먹을 식수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1월 달인데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지금 정반대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독려해가지고 한 더블을 불러놨어요. 전부 다 보면은. 네. 오라클도 그렇고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손정 회장도 그렇고 다 보면은 자기가 얘기했던 것보다 배 정도를 다 불러놨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갑자기 그게 어떤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게 바로 적이죠, 그럼. 그게 바로 거품. 제가 생각하는 거품은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품은 아까 얘기했던 거품이랑 틀려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품은 그거잖아요. 실적이 안 나올까 봐. 그쵸.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무적인 부분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말씀하는 거품은 거죠. 저 거품이. 투자를 지금 굉장히 오버해서 불렀거든요. 트럼프가 독려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행정부의 어떤 그 좌지우지되는 거에 따라서 좀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830조 이상이 2028년까지 그대로 순리대로 지금 순리적으로 될 것인가? 이게 참 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내년 11월까지, 11월 전에 내년 한 가을 정도? 네. 그러니까 그 내년 여름까지도 뜨겁다는 지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전망이. 그래서 내년 여름에서 가을 정도까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어떤 수익을 최고로 추구하다가 그 시점이 조금 지나가면서 조금 꺾일 이익 수 시전을 있다. 많이 해서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예. 11월 달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11월,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저는 11월 달 이전에 한 9월 달 우리나라 추석 연휴 있을 때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한번 큰 이익 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쯤에 또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특히 그 지점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짚어주시면서 메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